마지막 강의로 김기용 이모님께서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서 10분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아낌에서 역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이제 우리 역사 속 한민족의 정체성인데요. 일단 좀 장기간 강의 때문에 좀 지루하실 테니까 짧게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사업기간 100만 엔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것이다. の総督府がいわば公的な歴史を作るという今のもちろん韓国の方々が自分たちの自国史を書くとは全然違った方針であったわけですね。入っていった韓国の歴史を支配者の側から見るというのはその조선사 편수는 바로 그의 식민지 통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사실 알고 계시는 한국의 역사는요, 사실 다 잘못된 역사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쓴 거를 저희가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목표는 한국 사람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한국을 일본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게 그 목표였었어요. 그러면 이 일제가 숨기려고 했던 우리 정체성은 뭐냐, 이걸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결국에 일본은요, 이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숨겼습니다. 왜 숨겼냐면은 일본은 실제 역사가 2000년도 안 돼요. 일본의 역사가 2000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군조선만 해도 저희가 반만 년 역사 얘기하잖아요. 5000년. 근데 2000년도 안 되는 역사가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을 지배를 한다? 그게 이제 동양의 논리로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유교적인 게 있거든. 또 더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한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문화와 종교 역사를 왜곡하고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국통맥이 뭔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한국의 학교에서는요, 여기 1, 2, 3번은 안 배웁니다. 고조선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신하다라는 얘기 여태까지 제가 배울 때까지만 했는데, 최근에 뭐 신하다라는 얘기는 뺐다고는 하지만 그냥 뭐 건국이 되었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만 기술하고,
넘어가고 이 뒤의 역사만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일제가 앞에 상고사를 말살시킴으로써 우리 후손들이요, 특히 뭐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2세분들도 한국의 역사도 짧고 일본한테 식민지배도 당했었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나 한국 역사 왜 배워야 돼요? 나 한국말 할 필요 없어. 난 미국인인데 나한테 왜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거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국통맥을 좀 보여드리고요. 결국 정체성 얘기를 하려면은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내려온 가르침을 이제 가장 중요한 16자를 이제 저희가 써놨는데 그 일신감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하여 홍익인간하라. 이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광명에 통해 있으니 그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라. 홍익인간 해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정책성 얘기를 하니까 짧게 이제 그 한국 다음 국가가 이제 배달국인데 이게 사실 저희 한민족의 최초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우리 한민족 최초의 정체성의 성립 시기고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홍익인간 하라는 그 가르침을 한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전승 발전되어 온 이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은 이 배달국의 통치 이념이었어요. 또 이 배달국 때 이미 우리나라 민족하고 타민족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사실 알 수 있냐면 다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당군 신화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건국 신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신화라는 표현은 일제가 당군을 미신으로 만들려고 붙여놓은 애인데 사실 이 당군 신화 얘기를 잘 뜯어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배달국 환웅 시절에 한국 시절부터 내려온 홍익인간의 그 건국 이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부족을 무력이 아닌 문화로서 사람들을 교화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인 당군으로 북통이 정순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당군 신화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 곰을 승상한 부족, 호랑이를 승상한 부족을 그냥 곰, 호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곰이랑 호랑이를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무슨 우리나라 건국 신화는 이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건국 신화는 어떤 영웅이 나와가지고 막 악당을 물리치고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는데 우리나라 당군 신화 얘기는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곰, 호랑이가 동물이 나오고 동물이 사람이 됐고 우리는 동물의 후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저도 뭐라고 딱히 정의를 내리기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 선조가 추구했던 최고의 어떤 이상향, 어떤 정신문화의 가치인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항상 번역할 때 이게 우리 코리안 휴머니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어떤 그 한마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만 잘 살자는 얘기도 아니고 모든 세계 민족이 같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이야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서 우리 선조들은 나라 이름도 전부 밝다는 뜻을 다 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어떤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의 결론이 바로 인존 사상,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역사 속에 이런 고유의 가르침을 보면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도였지. 그러니까 도로서 나라를 열고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 이건 이제 제세이야 아까 앞에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고유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치원 선생님의 낭낭 비문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내픈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곧 삼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류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 가르침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유불도 삼교가 풍류도의 기본 정신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내려져오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신선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동학으로 이 가르침이 사실 계승됐다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바르게 못 보는 이유는 책자에도 있는데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 역사에 있어서 환단고기를 꼭 보셔야 된다. 이걸 이제 제가 오늘 강조드리려고 썼는데, 그래서 사실 환단고기는 그 계연수 선생님이 1911년에 그 4권의 고서를 편찬을 해서 출판한 책이세요. 근데 이 책을 출판할 때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오동진 장군이 그 출판 자금을 대서 이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건 가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홍범도 장군 얼마나 사실 유명하신 분인데, 독립운동 하신 장군님인데, 이분들이 이 책을 출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끊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제 뒤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책자에 이제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 그 개벽 이야기와 인존 사상은 우리나라 만년 역사의 어떤 홍익인간 사상의 좀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21세기를 주도하는 정신문화는 한민족의 홍익 사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꼭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하신 이제 학자분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미국인들이, 특히 미국 학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앞으로 이 한류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도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역사나 정신사를 미국인들이 또 연구하고, 또 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2세, 3세 분들이 이런 걸 좀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바탕이 좀 됐으면 한다는 좀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